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모처럼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우선 이제 대외적인 지표가 뭐 지수가 적어도 빠지기는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빠지긴 애매하다면 그동안 이제 빠진 게 있으니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투자들이 바뀌었죠. 그동안에 좀 문제가 있던 게 그 유럽 문제가 또 불거진 게 있었는데 어제 미증시는 안 열렸으니까 미국 채권은 우리가 좀 그렇고 이탈리아 채권 같은 경우 보면 고점 대비 좀 빠져 있는 상태. 이제 재정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벗어난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국제유가도 지금 110달러 이하, 그러니까 120달러 넘어가서 조금 위협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110달러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국제유가가 확 치고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금리 올렸는데 인플레이션마저 세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좀 덜어주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문제가 불거져서 막 폭락이 나오면서 이제 이것 때문에 현금 인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니까 2만 달러 어쨌든 회복한 상태로 진행이 됐잖아요. 지난주에 주말에 폭락했다가 2만 달러 회복하고 그 상태에서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 시장에 영향을 줬던 지표들이 이제 비교적 좀 차분해지면서 일단 하락했던 거에 일부는 좀 복원하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태를 보이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영향을 준 뉴스들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유가 잡으려고 이제 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있잖아요. 뭐 이제 사우디 가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경기 침체 피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 주면서 유류세를 한시 동안 이제 면제하는 걸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휘발유에 들어가는 세금을 면제를 해줘버리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이제 메시지를 자꾸 주는 것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나쁘게 볼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 시작하고 있구나. 그래서 유가에 대해서 조금 잡는 그런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만들었고, 다음에 이건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블룸버그에서 나온 뉴스인데 이게 이제 글로벌 그 식품발 인플레이션이 이제 조금 진정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밀하고 파묘 가격이 좀 떨어져서 이 이제 이 식물, 그러니까 식품발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주장인데, 이제 이유가 뭐냐면, 인도네시아의 파묘 수출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러시아 쪽 날씨가 괜찮아서 밀 생산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 수출이 어떤 형태로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식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제 가격 추이를 보면, 뭐 팜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밀이라든가 아니면 옥수수, 콩 이런 것들 가격을 보면 최근에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되는 건가? 그럼 유가만 빠지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을 좀 유발한 것도 지수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좀 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이제 워낙 많이 빠져서 예, 지금 뭐 오늘 낙폭 과대로 한번 네이버 이런 데다 검색해 보세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도 낙폭과대, 지수도 낙폭과대. 그러니까 어지간히 빠졌으니까 이쯤 되다 한 번 정도는 올라갈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런 기대감을 자극하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시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량 측면에서는 신용이 시장을 때리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었는데 이 감소된 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1조 한 5천억 정도가 4일 동안 빠졌거든요. 하루 평균 한 4천억씩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신용 잔고가. 이게 아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더 많이 빠졌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신용 물량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지수가 마이너스로 가면 확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늘 플러스를 냈잖아요. 이게 이제 물량이 던져지면서 지수가 빠지는 게 이제 우리 증시의 악순환이었는데 지수가 장중에 이제 플러스권을 유지하다 보니까 신용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제 지수가 종가까지 플러스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줬고 요거 빠진 것만큼은 이후에 또 지수가 올라갈 때 수급이 비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종목들별로는 조금 탄력이 붙을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급인데 외국인들이 오늘도 팔았어요. 3천억이면 되게 많이 판 건데 금융투자가 이거를 막아줬죠. 근데 사실 금융투자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되면 매도로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여기서 진정되지 않으면 수급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뭐냐면 뭐 코스닥을 매수했다라는 게 아니라 선물 옵션 쪽이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선물 옵션까지 보시는 분들 의견도 제가 보니까 되게 비슷하시던데 보시면 선물을 갖다가 매수를 하고 콜옵션도 매수하고 풋옵션은 팔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이걸 또 반대를 개인이 잡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쪽에 그러니까 현물은 계속 때리면서
선물하고 옵션 쪽은 반등하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 바꾸면 변동성이긴 한데 어쨌든 변동성이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쪽에 조금 무게를 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겁나는데 무서운데 데려가기 전에 짜장면 하나 사 먹이고 결국 끌고 갈 거냐. 그런 거라면 이제 삼성전자 때려서 그냥 이것도 뒤집어지면서 한바탕 더 때려 맞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막 에너지 응축하고 있다 여기다 위로 빵 터뜨리면서 올라가면서 지수가 여기서 물론 이것도 기술적 반등이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해결사 노릇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외국인들 매도가 바뀌지 않았는데 금융투자 그러니까 이제 매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중에 돌리면서 이제 6만 전자 회복시키는지 여부가 이제 선물 옵션 베팅하는 걸 수익적으로 끌고 갈 거냐 아니면은 그냥 트릭으로 그냥 무서운 데 가기 전에 짜장면 먹여준 거에 불과한 거냐 이걸 가늠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흐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이슈 정리해 보면 지금 미국 일단 연휴가 끝났고 메인 이슈가 뭐가 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지난주에 주요 이슈였잖아요. 긴축, 침체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침체로 가지 않는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진정된다. 이런 쪽으로 갈 거냐. 여전히 침체 관련된 논란들이 이어질 거다. 오늘 가장 핫하게 불거지는 뉴스가 뭐가 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국인 투자들의 엇갈리는 투자에 어느 쪽에 무게를 실어줄지는 결국엔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이번 달에 제일 많이 올라간 게 200원이거든요. 오늘 장중에 뭐 한 400~500원 올라갔다 결국엔 밀렸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플러스 내면서 6만 원을 바로 탈환하면서 그게 지지선으로 바뀔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치고받고 하다가 더 빠질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출발은 위든 아래든 다 보는데 여기서 선물 옵션 봐서는 올라갈 것도 같은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현물에도 움직여줘야 되니까 그 흐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환율도 같이 봐야 되는 게 오늘 사실 수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크게. 1290원대 초반에서 상단 맞고 밀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어진다라면 투자자들이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마이너스로 밀리면서 뚝 떨어지면 외국인들 매수가 확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도가 되는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 뭐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뭐 게임, 조선, 증권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추세를 갖기 위해서는 이 종목으로는 부족하고 전차, 자동차, 이제 전지기 전자 이런 것들이 또 껴야 되니까 이런 구도가 이제 만들어지는지 그러면 이제 기술적 반등폭이 더 세지는 거고 이런 종목군으로 형성이 된다라면 기술적 반등폭은 제한적인 거고 이렇게 봐야겠죠. 세다라는 기준은 한 150포인트 정도. 예, 그 정도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는 이제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합류하는지를 보면서 가늠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제가 어제 이제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린 건데 이게 코스피가 10% 이상 하락한 경우 다음 달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는 건데 뭐 10% 하락 사례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2000년도 이후만 놓고 보면은 이제 뭐 상승하고 하락하고 다 엇갈리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연속적으로 하락할 때 아니 10% 빠지고 그 다음 달에 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다 금융위기. 그러니까 1990년도에 3저 버블 터지면서 하락장으로 바뀌었을 때 97년, 98년도 우리나라 외환위기 조짐이 있었고 실제로 터졌을 때 2000년 IT 버블 터졌을 때 2008년도 금융위기 터졌을 때 이때가 연속적으로 빠졌고 웬만하면 그 다음 달에는 반등했거든요. 그런 사례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가는지 안 가는지는 다음 달 보면 더 뚜렷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플러스 내면 이게 경기 침체는 실제는 아니구나라고 가늠이 될 수 있어서 이게 좀 앞서가는 얘기긴 하지만 다음 달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시간 내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조만간 제가 또 어제 설문 돌려서 트레이더들의 수다를 또 준비할 수 있게 됐으니까 완성되는 대로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